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 절대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달 받는 월급, 그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요. 근데 놀라운 건 2026년부터 그 돈을 완전히 합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ISA 한도가 역대급으로 바뀌었거든요. 무려 3억까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요. 지금부터 40대부터 60대까지 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납입 순서를 공개합니다. 냉장고 문에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그 구멍으로 매일 조금씩 냉기가 새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티가 안 나요. 한 달, 두 달은 괜찮아요. 근데 1년이 지나면요. 냉장고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반도 안 남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월급이 딱 그 상태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새고 있어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는 순간부터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남은 돈을 은행 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붙죠? 그 이제 15.4%의 세금이 붙어요. 주식 배당을 받으면요? 마찬가지예요. 펀드 수익이 나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버는 족족 세금이 따라붙어요.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결승선에 도달하는 순간 매달 일부를 뺏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40대, 50대, 60대 분들께 특히 드리는 말씀인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0대의 평균 은퇴 예상 나이가 65세 전후예요. 그런데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어가고 있어요. 단순하게 빼기를 해볼게요. 65세에 은퇴하고 83세까지 산다면 약 18년을 월급 없이 살아야 해요. 18년이에요. 퇴직금도 나오고 국민연금도 나오겠죠. 근데 그게 다 합쳐서 정말 18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 답을 못 찾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6년이 중요한 거예요. 정부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ISA를 완전히 뜯어고쳤고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혜택도 정비했어요. 이 세 가지 도구를 제대로 쓰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그 줄인 만큼을 은퇴자금으로 차곡차곡 쌓을 수 있어요. 핵심은 순서예요. 어떤 걸 먼저 채우고 어떤 걸 나중에 채우느냐, 그 순서가 틀리면 혜택의 반도 못 받아요. 이 순서를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먼저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ISA를 이미 갖고 계세요. 근데 잘못된 방식으로 쓰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ISA 파트에서 가장 흔한 실수를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 최적의 납입 비율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공식도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 게임의 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해요. 게임을 잘 하려면 먼저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절세 도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숫자보다 먼저 개념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개념이 잡히고 나면 숫자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농사꾼이에요. 매년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서 곡식이 되면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나라에서는 그 곡식을 팔 때마다 세금을 거둬요.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투자예요. 벌면 바로 세금을 냅니다. 근데 나라에서 특별히 만들어준 특수 농경지가 있어요. 이 세 계좌가 바로 그 특수 농경지예요. 각각 규칙이 달라요. ISA는 이런 농경지예요. 이 밭에서 수확을 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아예 안 걷어요. 비과세라고 하죠. 그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 15.4%가 아니라 9.9%만 걷어요. 거의 절반이에요. 게다가 이 계좌에서 번 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서도 빠져요. 자산이 어느 정도 쌓인 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음 파트에서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연금저축펀드는 성격이 달라요. 지금 돈을 넣으면 나라에서 그 돈만큼 오래된 세금을 돌려줘요. 세액공제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55세 이후에만 꺼낼 수 있어요. 일찍 꺼내면 불이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는 지금 당장의 세금 혜택과 미래의 연금 수령을 동시에 잡는 도구예요.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거죠. IRP는 연금저축보다 세액공제 한도가 더 커요. 대신 인출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5세 이전에는 사실상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요.
유동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최대의 세제 혜택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IRP는 처음부터 절대 건드리지 않을 은퇴 자금을 넣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이 셋의 핵심 차이를 한 문장씩 정리할게요. ISA는 세금을 줄여주는 투자 계좌예요. 연금저축펀드는 지금 세금을 돌려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계좌예요. IRP는 세제 혜택이 가장 강하지만 돈을 꺼내기 가장 어려운 계좌예요. 세 개를 다 써야 하는데 월급은 한정돼 있으니까 어떤 걸 먼저 채우느냐, 납입 순서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6년에 ISA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해부해 드릴게요. 기존에 ISA가 있는 분들도 지금 제대로 쓰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2026년 ISA 개편,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셨다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변화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숫자로,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 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배 늘었어요. 두 번째, 총 납입 한도가 1억에서 3억으로 3배 늘었고요. 세 번째,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기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기존의 ISA는 1리터짜리 물통이었는데 이제 3리터짜리 물통이 된 거예요. 그릇이 커진 만큼 담을 수 있는 혜택도 훨씬 커졌어요.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ISA에 3억을 채워놓고 연 5% 수익이 나면 1년 수익이 1,500만 원이에요. 일반 계좌였다면 15.4%, 즉 231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근데 ISA 안에서 번 거라면요. 500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1,000만 원에 9.9%를 적용하면 세금이 딱 99만 원이에요. 일반 계좌 231만 원과 비교하면 132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이게 1년치예요. 10년이면 1,3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자산이 어느 정도 쌓이면 예금이자나 배당 수익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수 있어요. 10억짜리 예금에 연 2.5% 이자면 2,500만 원이에요. 이 순간부터 세율이 최고 49.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ISA 안에서 번 수익은 이 계산에 포함을 안 시켜요. ISA를 잘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폭탄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ISA를 잘못 쓰는 분들의 가장 흔한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ISA를 예금 계좌처럼 쓰는 거예요. 예금만 넣어두면 혜택이 거의 없어요. ISA의 진짜 힘은 ETF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쌓을 때 나와요. 두 번째, 중간에 해지하는 거예요. ISA는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지하는 순간 그동안 쌓인 혜택이 다 날아가요. 비상금은 따로 두고 ISA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세 번째, 만기 때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전환하면 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 이 혜택이 0원이에요. 무조건 전환하셔야 해요. ISA는 세금을 줄여주는 도구지, 지금 당장 세금을 돌려받는 도구는 아니에요. 올해 낸 세금을 지금 바로 환급받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라는 다른 무기를 꺼내야 해요. 연말정산 해보셨죠? 13월의 월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금저축펀드는 그 환급받는 금액을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도구예요.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거든요. 이걸 세액공제라고 해요. 소득공제랑 다르게 세금에서 직접 빼주니까 혜택이 훨씬 강력해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돼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그 이상이면 13.2%예요. 총급여 5천만 원인 분이 600만 원을 넣으면 16.5% 적용해서 99만 원을 돌려받아요. 총급여 8천만 원인 분이 600만 원을 넣으면 13.2% 적용해서 약 79만 원을 돌려받아요. 돈을 넣기만 했는데 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돌아오는 거예요. 연금저축펀드 안에서는 ETF를 직접 담을 수 있어요. S&P 500.
ETF, 나스닥 ETF, 배당 ETF 모두 가능해요. 그리고 이 계좌 안에서 ETF를 사고 팔아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바로 세금이 안 붙어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만 내면 돼요. 일반 계좌의 15.4%와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운용하는 내내 세금이 없고 받을 때도 세금이 낮아요.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예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해요. 혜택이 사라지고 오히려 일반 계좌보다 불리해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은퇴 후 연금으로 나눠 받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넣어야 해요. 연금저축보험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수익률이 낮고 수수료가 높아요. 아직 10년, 15년의 운용기간이 있는 40대, 50대라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ETF를 직접 운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연금저축펀드까지 이해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무기가 남았어요. IRP예요. 많은 분들이 IRP를 퇴직금 받는 계좌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틀렸어요. IRP는 연금저축보다 세액공제 한도가 더 커요. 두 개를 합치면 최대 얼마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금 공개할게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이름에 퇴직이 들어가서 퇴직할 때 쓰는 계좌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재직 중에도 직접 돈을 넣을 수 있고 그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산해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900만 원 안에서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면 합산 900만 원 전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분이 900만 원을 납입하면 16.5% 적용해서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10년이면 1,485만 원이에요. 20년이면 3천만 원 가까이 세금을 절약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두고 넘어가실 건가요? 근데 IRP에는 중요한 제약이 있어요. 아까 가장 까다로운 자물쇠라고 했죠?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개인 파산 같은 상황이 아니면 55세 이전에는 중도 인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연금저축펀드는 세금을 물고라도 꺼낼 수 있어요. 근데 IRP는 그마저도 안 돼요. 완전히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금이나 중기 목돈으로 쓸 돈을 IRP에 넣으면 절대 안 돼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손대지 않을 돈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넣어야 해요. IRP 안에서는 위험 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이에요. 그래서 투자에 크게 신경 쓰기 어려운 분들은 TDF, 타깃 데이트 펀드 하나로 IRP를 통째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TDF는 은퇴 연도에 맞게 자동으로 위험 자산과 안전자산 비율을 조정해주니까 관리가 편해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알아서 안전하게 조정되는 거예요. 투자에 크게 신경 쓰기 어려운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마지막으로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세율도 짚고 넘어갈게요. 55세에서 69세 사이에 받으면 5.5%, 70세에서 79세 사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가능하면 늦게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출구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참고하셔야 해요. 자, 세 가지 무기를 모두 살펴봤어요. ISA, 연금저축펀드, IRP. 이제 이 세 무기를 언제, 얼마씩,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 황금 공식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드디어 핵심이에요. 시작 전에 전제 조건 하나를 꼭 짚을게요. 이 순서는 비상금이 이미 확보된 분들을 기준으로 해요. 최소 3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예금이나 CMA에 따로 모아둬야 해요. 이 비상금이 없는 상태에서 ISA나 IRP에 돈을 묻어버리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계좌를 깨야 하고 그러면 세금 혜택이 다 날아가요. 비상금 확보가 모든 절세 전략의 0번 조건이에요. 이건 타협 없이 지켜주세요. 첫 번째 구간이에요.
월 실수령 300만 원 안팎인 분들은 무조건 연금저축펀드를 1순위로 채우세요. 이유는 단순해요. 세액공제가 16.5%로 가장 확실한 수익이거든요. 100만 원을 넣으면 16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주식이나 ETF에서 16%를 안정적으로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월 30만 원씩 넣으면 연간 약 59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아요. 여기에 여유가 생기면 ISA에 소액이라도 넣어서 계좌를 살려두세요. ISA는 계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나중에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채울 수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IRP는 여유가 생길 때 추가하면 돼요. 두 번째 구간이에요. 월 실수령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인 분들이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이 경우에 황금 순서는 이렇게 가요. 1순위는 연금저축펀드에 연간 600만 원 한도를 꽉 채우는 거예요. 2순위는 IRP에 연간 3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서 합산 900만 원을 채워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 거고요. 그리고 3순위로 남은 여유 자금을 ISA에 넣어요. 이 순서대로만 움직여도 연간 세금 환급이 100만 원을 훌쩍 넘고 ISA에서 쌓이는 수익은 세금 없이 그대로 내 통장에 남아요. 세 번째 구간이에요. 월 실수령 7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 채우기는 당연히 기본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ISA에 연간 최대 4천만 원까지 적극적으로 채워 넣어야 해요. 특히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우려가 있는 분들은 ISA를 최대한 활용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폭탄을 미리 차단해야 해요. 그리고 배우자 명의 계좌까지 활용하세요.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도 연금저축펀드는 가입할 수 있어요. 한 가구에서 2개의 절세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가동하는 거예요. 절세 효과가 2배로 커져요. 납입 순서를 알았는데 각 계좌 안에 뭘 담느냐가 또 중요해요. 계좌별로 담아야 할 상품이 달라요. 이걸 모르고 다 같은 ETF를 사면 혜택의 절반을 날려요. 다음 파트에서 계좌별 최적 포트폴리오를 알려드릴게요. 계좌는 그릇이고 상품은 그 안에 담기는 음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어도 음식을 잘못 담으면 소용없어요. 계좌별로 담아야 할 상품의 성격이 달라요. 이유가 있어요. 먼저 ISA예요. ISA는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 그리고 사고 팔기를 자주 하는 상품을 담아야 해요. 국내 주식형 ETF, 미국 S&P 500, ETF, 나스닥 ETF, 배당 ETF,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일반 계좌에서 이 상품들을 운용하면 수익이 날 때마다 세금이 붙어요. 근데 ISA 안에서 운용하면 그 세금이 없어요. 수익이 클수록 혜택도 크게 받는 구조예요. 반대로 예금이나 채권처럼 수익이 낮은 상품은 ISA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절세 효과가 거의 없으니까요. 연금저축펀드에는 장기 복리 효과가 가장 강한 상품이 들어가야 해요. 미국 S&P 500 ETF나 전 세계 지수, ETF가 대표적이에요.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는 연 평균 7%에서 10%대의 수익을 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하락도 있어요. 근데 연금저축펀드는 단기 수익을 보는 계좌가 아니에요. 20년, 30년을 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복리로 굴리면 수익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IRP에는 TDF, 타깃데이트 펀드 하나로 통으로 운용하거나 ETF 70%의 채권, ETF 30% 조합을 담으세요. 위험자산 70% 한도 규정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보다 제약이 있지만 TDF는 은퇴 연도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비율을 조정해주니까 관리 부담이 없어요.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기 어려운 분들한테 특히 좋은 방식이에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45세부터 연금저축펀드에 매달 50만 원씩 넣고 연 7% 수익률로 20년을 굴렸을 때예요. 납입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20년 후 평가액은 약 2억 6천만 원이 돼요. 원금의 2배가 넘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만 약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에요. 그 환급금을 다시 계좌에 재납입했다면 최종 수령액은 훨씬 더 커져요. 이게 복리의 힘이에요. 그리고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전환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ISA 3년 만기가 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전환하세요.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SA에서 3천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아요. 공제율 16.5% 적용하면 49만 5천 원을 더 돌려받는 거예요. ISA에서 수익을 쌓고 만기 때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고 그 돈이 다시 복리로 굴러가는 선순환이 완성돼요. 이게 세 계좌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핵심 전략이에요. 납입 순서도 포트폴리오도 알았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지금 당장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오늘 딱 하나라도 실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좋은 전략을 알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반면에 오늘 딱 계좌 하나만 만들어도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돌멩이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ISA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있다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세요. 신탁형이나 일임형으로 가입되어 있고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중개형으로 전환을 검토하세요. 그리고 안에 어떤 상품이 담겨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예금 하나만 넣어뒀다면 지금 이 TF 운용으로 바꿀 타이밍이에요. ISA가 없는 분들은 오늘 바로 증권사 앱에서 중개형 ISA를 개설하세요. 10분이면 돼요.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를 확인하거나 개설하세요. 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이 있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걸 검토하세요. 세금 없이 계좌 이전이 가능해요. 수수료가 높고 수익률이 낮은 보험 상품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연금저축 자체가 없는 분들은 오늘 바로 증권사 앱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세요. 세 번째, IRP를 확인하세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지금 계좌 안에 어떤 상품이 담겨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리금 보장 상품 하나에만 묶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건 낮은 이자로 돈을 묻어두는 것과 같아요. 지금 바로 ETF나 TDF로 리밸런싱 하세요. DB형이라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없는 분들은 IRP를 별도로 개설해서 개인 납입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챙기세요. 네 번째,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연금저축펀드와 IRP로 이체되게 설정해두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동화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돈은 의지력으로 모으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모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연말정산 때 꼭 챙기세요. 연금저축과 IRP는 공제를 직접 신청해야 해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년 1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공제를 신청하거나 회사 연말정산 서류에 납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1년 내내 열심히 넣어놓고 이 하나를 놓쳐서 수십만 원을 날리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반드시 챙기세요. 이 5가지를 오늘 다 하셔도 총 1시간이 안 걸려요. 근데 이 1시간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통장 잔액을 수천만 원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보셨잖아요. 45세부터 월 50만 원씩 연금저축펀드에 넣으면 65세에 2억 6천만 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0원이에요. 50대에 시작하는 것과 40대에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10년이 아니에요. 복리로 계산하면 몇 배의 차이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오늘이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이에요. 선택하는 노후냐, 버티는 노후냐, 그 차이는 지금 오늘 이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경제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